네, 다음은 사건의 판결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슈가 된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뒷이야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독과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대구지검 특별수사팀은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감독과 안주현 운동처방사 등 4명을 기소했고요. 경주시 체육회 전 사무국장과 체육팀 관계자 등 6명을 지방 보조금을 최대 8억 원까지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규봉 감독을 포함한 3명은 사안이 중요하거나 이슈가 되는 사건을 맡는 합의부로, 또 운동처방사 안주현은 거기에 못 미치는 단독 재판부에 홀로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먼저 합의부와 단독 재판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 합의부는 이 판사가 3명이 법대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주심 판사인 우배석 그리고 자배석 이렇게 3명의 판사가 합의부에서 판단을 하고요. 이 단독 재판부는 판사 1명이 사안을 심리합니다. 이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이 맡지만 단독 재판부의 항소심은 대구지법 형사항소부가 맡습니다. 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는 사건 번호라는 게 붙는데요. 예를 들어 2020 고합 123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에 123번째 접수된 형사 1심 합의부 사건을 의미하고요. 이 고합의 고는 형사사건 1심을 말하는데요. 이 합은 또 합의부를 뜻합니다. 반대로 2020 고단 123은 2020년도에 123번째 접수된 형사 1심 단독 재판부 사건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규봉 감독과 안주현 운동처방사 이런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김규봉 감독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팀 소속 선수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2005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 선수들에게 억지로 1kg 정도의 피자와 빵을 먹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주시 체육회에서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16명의 선수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팀 닥터로 불린 안주현 운동처방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선수 4명의 뺨을 1시간 동안 때리거나 발로 수차례 때리고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성 선수 6명에게 수영 자세 지도나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가 아닌데도 19명의 선수를 상대로 물리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2억 7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뭐가 이렇게 다양하네요. 정말 가지각색이네요. 네. 주장 장윤정 선수를 또 살펴보면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 선수들에게 철제 봉으로 다른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또 직접 때리고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선수들에게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거나 속칭 원산 폭행을 시켰습니다. 이 당시에는 미성년자들도 포함돼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최숙현 선수의 선배 김도환 선수는 2016년 2월께 훈련 중에 당시 아동인 그 최 선수의 머리를 손을 때리거나 2017년 6월께 훈련 중 그 피해 선수가 엄살을 부린다는 이유로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이런 혐의 내용을 보면 김규봉 감독이나 안주현 운동처방사에 드러난 범죄 행위가 좀 중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합의부가 맡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그렇게 일반 시민 누구나 다 이 혐의가 매우 중해서 이 판사 3명이 있는 합의부가 심리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거는 또 법적으로는 느낌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범죄 행위를 보면 사안의 경중이 구분되는데요. 그건 그야말로 이제 느낌에 불과하고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은
법원조직법 32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원조직법에서 사물관할이라고 이 기준을 두는데요.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에 의한 제1심 법원의 관할 분배를 말하는 1심을 누가 맡을 것이냐, 합의부냐, 단독재판부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요. 합의부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가 심판합니다. 징역은 이 교도소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면 강제 노역을 하는 거고 금고는 강제 노역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습 특수상해로 기소된 김규봉 감독, 또 상습 폭행상해로 교사로 기소된 장윤정 선수 모두 상습이라는 이 혐의가 붙어 있잖아요. 이건 합의부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두환 선수의 경우에는 이 상습 상해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윤정 선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해야 하는 공범에 해당해서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로 배당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 운동처방사 안주연의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건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이 4명의 가해자 중에 유일하게 단독재판부의 심판을 받게 됐고 앞으로 항소심도 대구 고등법원 형사부가 아닌 대구지법 형사항소부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제명에 따라서 이 관할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네. 네, 참고로 안주현 씨의 경우에 현행 법 체계의 관할에 따른 단독 재판부 심리는 문제가 없지만 안 씨가 국민배심원의 평가를 원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